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속속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반도체와 텔레비전,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인데요. 발표한 시점이 묘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모호하고요. 한일 관계의 신뢰 손상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 신뢰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떻게 손상됐다는 것인지 앞서서 유재일 평론가와도 관련한 이슈 다뤄봤는데요. 자, 이번엔 일본 출신의 한국인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또한 정설진 경제평론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네. 일본에서는 레이와 시대 첫 국제 행사였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걸었던 정치적 기대가 대단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남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남북, 북미, 북중 정상들이 차례로 만나면서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 외교에서 소외됐다. 아베 패싱이다.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일본 내에서 아베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되세요? 예, 먼저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 폐회식 때요. 네. 많은 전산들이 아베 총리하고 악수조차 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목격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보통 이게 폐회식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위장극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리고 계속 사회 역할을 해왔던 아베 총리에 대해서 악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밖에 없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것으로 일본에서는 상징적으로 이번 G20이 실패였다라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몇 년 연속으로 사실 G20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부분에 정확한 이야기가 많이 미뤄졌다라는 거죠. 말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좀 있는 것도 하고 이번에는 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너무 위식하면서 신경 써서 네. 실제로 해야 됐던 위장극의 역할은 바로 특히 일본의 국제적인 자유무역으로 계속 간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것으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한 거죠. 많은 나라 전산들이.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네. G20도 그런 식으로 약간 마지막에 굉장히 중력적이었는데 또 중력이 바로 남북미 회담으로 이게 예.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 아베 신도 일본 총리가 완전히 패싱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한일 정상회담을 계속 거부를 해가지고 예. 다른 전산들하고는 거의 다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만 그런 식으로 상당히 괴롭힌 것입니다. 이미 G20 회의에서도 한국을 배제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배제되고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배제된 게 아베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좀 있어요. 한국을 일본에. 배제했는데 이제 본인이 배제됐다 이런 얘기군요. 예. 자,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우리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제 제재 조치를 일본이 결정했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리적으로는 이것은 7월 말에 자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번에 G20에서 자면 선거를 위해서 아베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찬식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묻혀졌고요. 네. 그리고 남북미 회담이라는 일본에 있어서는 더 어떤 면에서는 악재가 되는 그런
패싱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일본이 강하게 이제 그 한국을 희생시켜가면서 외교적인 성과가 있다는 식으로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현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7월에. 사실 그 우리 네. 한국이 그 이런 아베 조치에 대해서 긴장하고 벌벌 떨고 뭐 좀 굴욕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될 텐데 뭐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단 말이죠. 7월 그렇죠. 7월 한 달 동안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든 효과가 나야 그 뭐 네. 아베의 그 체면이 서야 뭐 이것이 지금 먹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일본 기업들도 한국이라는 시장을 저런 식으로 막아버리면은 우리한테 네. 더 큰 손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타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 공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전혀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삼성이라든가 많은 재벌들이 그 미국 안에 공장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그 미국에서도 반도체로 그 여러 가지 기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세계 많이 한국 공장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잘 생각하면 그렇게 타격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감정 외교, 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했는데 외교부는 방관만 하고 있었다. 경색된 한일 관계와 무역 보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그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보자면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일본이 보복에 나선다라는 것 자체가, 예. 있을 수 없는 그 행태이고요. 네. 사법의 문제를 왜 경제 보복으로 나선다라는 이야기죠. 네네. 일본이. 그리고, 예. 또 이번에 보복이 아니다라는 것도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누구나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일본이 하는 거짓말.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화이트국에서 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배제한다라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신뢰관계라는 것은 바로 가장 큰 부분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보복이 아니라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91년에 일본은 65년도에 한일 총무권 협정을 말하면서 개인 총무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이게 일본 정부가 말한 거예요. 네네. 소멸된 것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 보호권이 소멸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소멸되었다고 말한 외교 보호권을 일본이 아주 이상하게 발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예, 오히려 현재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외교 보호권을 발동하지 않고 사법의 판단에 맡긴다라는 그러한 아주 전산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대체 우리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데 아니 사법부한테 그 일본 불편할 판결하지 마라 이래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 분명히 아닐 텐데.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 한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외교 보호권이 사실 그 일본도 사라진데 지금 그것을 아주 왜곡시켜서 발동하고 있다라든가 네. 한국에 이번에 판결의 전단성을 계속 설명하는 부분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일본 쪽이 옳다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네. 마치 일본 측이 옳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국제법을 왜곡시키고 한일 관계를 더 왜곡시키는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다. 예.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국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